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9월 7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공작, 여기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세력이 바로 부패 언론이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앞장섰던 JTBC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MBC는, 경향신문은, KBS는, 한겨레는 왜 이들은 사과하지 않는 거죠? 자, 이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조작된 내용은 이거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 씨가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는데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나오더라. 그런데 커피까지 타주면서 이 조우영을 그냥 돌려보내줬다. 그러면서 이 수사가 무마됐다. 이 사건을 덮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자체가 조작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 당사자인 조우영이 검찰에서 윤석열을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나를 수사했던 검사는 박모 검사였고 커피를 타준 일도 없고 윤석열을 만난 일도 없다라고 여러 차례 이 JTBC, 경향신문 등등에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30분 넘게 나는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JTBC 등등 언론사 기자들이 이걸 무시해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조우영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허위 인터뷰를 한 김만배의 말만 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기자라면 사실 보도를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전에 들었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당사자인 조우영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 내용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그럼 이건 킬 당하는 이런 기사죠. 이건 보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2월 21일부터 JTBC가 앞장서서 조우영의 진술은 깡그리 무시하고 김만배의 주장만 가지고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가 달린 녹취록이 뉴스타파에 의해서 보도가 되는데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밤에 이걸 터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MBC가 3월 7일 밤 뉴스데스크에서 무려 4꼭지나 이걸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조우영을 상대로 충분히 확인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그대로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 무려 4꼭지 기사를 내보냈는데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김만배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뉴스. 두 번째,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이 만들어졌다. 당시에 2011년 무려 10년 전 사건 제대로 수사 안 해서 10년 후에 이런 대장동 비리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자, 세 번째,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재명을 두둔하는 이런 김만배 목소리 그대로 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몸통 확인. 아니다. 선거 공작이다. 마지막 4번째 뉴스에서 아주 찔끔 당시 윤석열 캠프의 주장을 반박을 조금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자, 이런 왜곡 보도를 이어간 앞장섰던 자, JTBC는 사과를 했는데 MBC 아무 사과도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이틀 전에 뉴스데스크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이걸 지금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이런 뉘앙스가 그 보도에서 그대로 느껴지는데 자, 이런 MBC의 모습에 대해서 내부에서 아주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MBC에서 전 보도국장을 역임한 문호철이라는 분이 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총 파업에 적극 참여했었던 후배 기자의 일갈이다라고 하면서 MBC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공유를 했는데 자, 이 글쓴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나온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 그리고 작년 3월 7일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기 한 뉴스데스크 보도가 결과적으로 어떤 정당에 어떤 정치인에게 유리한 보도였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그 결과 뉴스타파 신학님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씨의 뒷돈 거래 후 폭풍은
고스란히 MBC 기자들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렸다. MBC 안에 아직 부끄러움을 느끼는 기자들이 남아있긴 합니까? 그래도 조금은 있긴 있나 보죠. 자, 좀 더 보시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것은 뉴스타파조차도 자사 보도와 관련해 어느 정도 사과를 한 마당에 이를 직접 취재한 것도 없이 무작정 받아서 확대 재생산한 MBC 뉴스데스크는 왜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것이다. 더는 선의를 악용하는 기자의 탈을 쓴 정치꾼들의 노름판에 판돈의 일부로 머물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꾼들의 노름판에 악용된 게 아니라, 자, 지난 채널A 사건에서도 보듯이 MBC, 이거는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었죠. 민주당 측 인사들과 MBC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이런 채널A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MBC는 항상 이런 정치 공작의 조연이 아니라 거의 주연으로 지금 전락한 언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선동기관, 네, 그것도 한쪽 편에 속한 선동기관일 뿐입니다. 자, KBS에서도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KBS 노동조합과 방송인연합회가 공동 결성한 조직이 있는데 새로운 KBS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자, 이런 조직에서 6일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고 KBS 역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도와 논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전후 사정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을 속인 노골적인 선거 조작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뉴스타파와 언론노조까지 신학림 전 위원장을 손절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비록 두 집단의 사과라는 것이 모양만 사과의 형식을 띠고 내용적으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도라 하더라도 그들은 적어도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했다. 국가기관 방송이자 한국인의 중심 채널이라는 KBS는 어떤가? KBS 뉴스9은 지난해 3월 7일 보도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의 내용은 단 한 문장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에 가장 앞장섰던 JTBC는 그나마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 MBC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죠. 게다가 YTN, 경향신문, 한겨레 줄줄이 지금 사과가 이미 나오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들 언론을 가리켜서 저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당사자가 30분 부인해도 무시하고 보도, 언론의 탈을 쓴 대선 사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언론이 앞장서서 벌인 대선 사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 사설 마지막 두 토막, 두 단락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최대한 팩트를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도에는 당사자의 반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보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정말 이건 만약에 외국 언론 같으면 가장 창피한, 이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할 이런 일이죠. 아니,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카더라 통신만 믿고 이렇게 대선판에서 이렇게 터트린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선 이 상식 밖의 행태가 대선 때만 되면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등장한다. 김대엽 대선 사기 사건 때의 KBS, MBC가 그랬다. KBS, MBC는 이번 김만배 가짜뉴스에도 어김없이 등장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일조했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김만배가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10월부터 윤석열 커피를 기정사실처럼 주장했다.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녹음 파일을 보도하자 불과 1시간 만에 자기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를 올렸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도 대량 배포됐다. 추천수 조작까지 벌어졌다. 대선을 가짜뉴스로 뒤엎는 세력들이 성공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해당 언론사가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윤 후보가 낙선했으면 이 대선 사기의 전모는 밝혀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언론사는 사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가장 끔찍한 부분이죠. 이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0.74%로 이재명이 낙선했으니 이게 만약에 정말 성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다면 이들이 대체 어떤 일을 뒤에서 벌이고 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MBC, KBS 언제 사과하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